받으면서 검찰 측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어쨌든 하여튼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 공무에 대한 정당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권한의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법률 상식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그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영장이 발부됐고, 또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또 뭐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판단의 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별도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질 때에는 그런 법원의 그 체포영장이라든가 그 적부심이라든가 하는 거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피고인에게 어떤 범위가, 고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고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으로서 이런 체포영장 내지는 체포를 집행하기 위한 수색영장의 그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그 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11개 그 필지에 대해서 수색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을 집행했는데, 이게 영장을 신청할 때 필지 하나밖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기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경호처에 그 승낙을 요청을 했고, 경호처는 경호상의 국가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고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불승낙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이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색영장에 이은, 수색 집행에 이은 체포 집행도 다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집행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발부받은 본 영장, 구속영장도 다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진 구속영장, 본 구속영장의 그 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지만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성립시킬 정도의 어떤 그 절차와 집행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적법성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 문제라고, 범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는 따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무슨 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를 지나갈 때 아파트 당국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승낙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구속영장 발부도 체포와 수색이라고 하는 그 사전의 절차가 전부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구속영장도 사실은 위법한 영장 청구로서 원래는 기각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물론 지금 현재 그 재판은 1월 3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수행영장과 체포영장 이 집행 시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위법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공소장을 보니까 무슨 스크럼 짠 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당시에 직무 권한이 없는 상태였지만 경호차장과 공범으로 해서 뭐 그렇다 이런 주장을 공소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크럼은 증인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진짜 뭐 5분 10분 제대로 무슨 스크럼 짜기 그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좀 어떤 법률적 증거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11일, 12일 그 부장단 오찬이 이런 대통령실에서의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이 위법한 부당한 어떤 그 영장 집행의 저지를 지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저는 당시에 탄핵 소추가 되고 관저에서만 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고생하는 경호관들을 사실은 관저 그 만찬장에서 가능하다면은 부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호관까지 전부 한 끼 식사 대접 정도는 하는 것이 그거는 상식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계엄 전에도 그 가을경에 주말 체육 행사를 내부에서 했는데 그 주말에 나온 그 경호관들이 아마 한 50명 이상 됐을 텐데 관저 만찬장에서는 갑자기 이 식사 준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경호관들을 전부 대동하고 한남동에 아주 큰 식당 하나를 풀로 예약을 해서 전 경호관들을 데리고 가서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그럼 이것도 또 따지고 보면 나중에 무슨 계엄을 예상해가지고 경호관들을 다 잘해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거 아니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름 휴가 때 저는 대통령이 되면 골프를 안 치고 만약에 치게 되면 한 영광급 군인들하고만 치겠다라고 선거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은 골프채를 잡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여름 휴가 때 제가 그 해군 기지와 계룡대에서 중령급하고 부사관들 일부를 데리고 운동을 몇 차례 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조사를 받았더군요. 이 계엄을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대통령이 영광급 장교들 또 고생하는 그 부사관들을 하고 함께 골프 운동을 하는 것이 그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못할 일인 건지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력경호 문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강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 불에 침묵하는 자는 가장 절한 자의 시배를 받게 돼 소리질러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보다 선한 자들의 침묵이 더 소름 끼쳐 소리질러 질러 뉴스와 전수와 구독을 눌러 함께 소리질러 질러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보다 선한 선한 자들의 침묵이 더 소름 끼쳐 소리 질러 뉴스 발전소와 구독을 눌러 함께 소리 질러